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냄새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향수의 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전에 맡아본 적 없는 새로운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착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체취는 실제로 변하며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변화하는 피부 화학 작용부터 탄호날과 같은 놀라운 화합물까지 우리가 냄새를 맡는 방식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나이든 여성의 체취에 대한 8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툴번은 여러분의 냄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게다가 상쾌하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도 제공해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단순한 수동적인 외부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화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젊었을 때, 10대나 20대 초반에는 피부가 약간 기름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번들거리는 이마, 막힌 모공 또는 가끔씩 발생하는 트러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피부에 박혀있는 작은 기름 공장인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동하여 마치 풀타임 직업처럼 피지를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저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얼굴을 닦거나 여드름과 싸우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노화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한때 과도하게 활동했던 그 땀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를 늦추어 기름을 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안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번들거리는 T존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름 생산 감소는 단순한 표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피부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공기,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 심지어 몸의 내부 화학작용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기름이 적다는 것은 피부 질감이 더 건조하거나 팽팽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냄새를 변화시킵니다. 내 냄새요. 그 기름이나 피지는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향 분자의 운반체입니다. 젊었을 때 그 풍부한 기름층은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향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와 같은 향이 여러분의 피부와 섞이는 방식을 증폭시키는 캔버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향수를 뿌리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나요? 그것은 기름이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이제 기름이 적어지면서 같은 향수가 예전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노트가 바뀐 것처럼 또는 예전보다 더 빨리 사라진 것처럼 미묘하게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향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에는 번성하는 박테리아 군집이 있으며 그 작은 미생물들은 여러분의 향 프로필에서 주역 역할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땀과 피부에 다른 화합물을 분해하여 우리가 채취라고 아는 것을 만듭니다. 기름 생산이 감소하면 피부 환경이 변하고 박테리아 뷔페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 더 기름진 표면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향에 사향과 흙 같은 톤을 더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름이 줄어들면 그 향은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더 가볍고 달콤하거나 심지어 파우더리한 품질을 띱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의 경우 그렇습니다. 따라서
30대나 40대부터 맡아온 시그니처 향이 더 이상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그것은 향수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화학작용이 진화하고 삶의 새로운 장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놀랍고 생각하기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현상, 소위 노인 냄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마도 나이 든 친척의 집에 들어갔을 때 뚜렷한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꼭 불쾌한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은 냄새나 퀴퀴한 냄새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풀 냄새나 왁스 같은 톤을 맡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집, 먼지 낀 커튼 또는 낡은 가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냄새는 사람들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자들은 타노날이라고도 불리는 디노네날이라는 화합물을 지적했는데 이는 40세쯤부터 눈에 띄는 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땀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주로 채취를 유발하는 젊은 시절의 채취와 달리 타노날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 스트레스의 부산물로 신체가 피부에 지방산을 분해하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세포가 노화되고 스스로를 덜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 젊음의 통통함과 탄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얇아진 피부는 타노날과 같은 화합물을 이전처럼 효과적으로 흡수하거나 중화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화합물은 피부 표면에 남아 옷, 침구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편안한 안락 의자와 같은 직물에 스며들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축적은 오래된 집에 특유의 냄새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지나 방치가 아니라 작용하는 화학작용입니다. 걱정하거나 가장 독한 비누를 꺼내기 전에 숨을 쉬십시오. 이것은 노화의 완전히 정상적인 부분이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단계입니다. 물은 일부 산화 부산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 즙이 많은 감귤류 또는 활기찬 잎채소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잠재적으로 타노날 생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을 원하십니까? 각질 제거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면 이 화합물이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죽은 피부세포를 제거하여 더 상쾌하고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우리가 냄새를 맡는 방식을 포함하여 우리 몸의 행동의 많은 부분을 조종하는 인형 조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여러분, 임신, 월경, 폐경과 같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호르몬은 기분이나 천 조절 장치뿐만 아니라 냄새도 조절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주요 역할을 합니다. 가임기 또는 임신 중과 같이 수치가 높을 때 채취를 더 부드럽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는 유연하게 유지되고 땀샘은 잘 작동하며 피부의 박테리아 혼합물은 부드럽고 중성적인 냄새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표면뿐만 아니라 땀샘까지도 그렇습니다. 땀이 적다는 것은 냄새 조절에 유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건조한 피부는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더 땀이 많고 기름진 시절에 번성했던 박테리아는 이 새로운 건조한 지형에 적응하고 그들의 산출물도 변합니다. 일부 여성에게는 이는 약간 더 날카롭거나 매콤하고 덜 꽃 향기롭고 더 톡 쏘는 자연스러운 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도도란트나 바디워시가 갑자기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눈에 띕니다.
호르몬 변화는 피부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징도 다시 씁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냄새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름, 박테리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적응하는 몸의 화학작용에 조용한 웅성거림을 통해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취의 변화가 생겼다면 일상적인 위생 관리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피부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pH 균형 바디워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자연적인 pH 수준이 바뀌어 산도가 낮아져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막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바디워시는 피부의 자연적인 산도를 부드럽게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젖산이나 구연산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이러한 성분은 필수적인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피부의 보호 장벽을 지원합니다. 이를 꾸준한 클렌징 루틴과 함께 특히 겨드랑이와 발과 같이 땀이 나기 쉬운 부위에 적용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개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옷 선택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기성이 좋고 피부에서 수분을 잘 흡수하는 면, 대나무 또는 리넨과 같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소재는 공기가 순환하도록 하여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습한 환경을 줄여줍니다. 반면에 폴리에스터, 나일론 또는 스판덱스와 같은 합성 소재는 몸에 땀과 열을 가두어 냄새를 유발하는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특히 신체 활동 중이나 더운 날씨에 불쾌한 냄새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옷장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천연 소재로 만든 속옷, 양말 또는 잠옷과 같은 기본 품목부터 시작하면 긴 하루를 보낸 후에도 얼마나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지 놀랄 것입니다. 약물과 채취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영향.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이 자연스러운 냄새를 미묘하게 또는 덜 미묘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부작용이지만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혈압을 낮추거나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염증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등 신체의 특정 과정을 조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체가 이러한 화합물을 대사하면서 의도된 목적을 넘어선 방식으로 신체의 화학작용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냄새를 변화시키는 부산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나 ACE 억제제와 같은 혈압약은 일부 사람들에게 땀을 증가시키거나 땀의 구성을 변화시켜 채취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금속성 또는 날카로운 냄새로 묘사됩니다. SSRI와 같은 항구울제 및 항불안제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또한 땀 생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자주 땀을 흘리거나 더 강하고 뚜렷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약은 때때로 약간 달콤하거나 과일 향이 나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약물의 영향으로 포도당을 다르게 처리하는 방식의 부산물입니다. 놀라운 범위는 진통제입니다. 특히 옥시코돈이나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연스러운 냄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고합니다. 때로는 흙냄새나 사약 냄새가 나는데 이는 이러한 약물이 간에서 분해되어 땀을 통해 배출되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처방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채취가 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용 시기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분 공급에 집중하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이, 수박, 칸탈루프, 샐러리와 같이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이러한 음식은 과도한 약물 대사 산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치 않는 냄새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채취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더 사실입니다. 섭취하는 음식은 그 성분이 대사되어 피부, 호흡 및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를 결정하는 데 주역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극적인 황화합물은 입냄새뿐만 아니라 혈류에 흡수되어 모공을 통해 배출되어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뚜렷한 향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범인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범위한 음식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취를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고기나 양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는 가벼운 단백질보다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분해되면서 땀과 섞일 수 있는 부산물을 방출하여 더 무겁고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알코올은 또 다른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 술을 마신 후 가는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대사시키는데 그중 일부는 땀샘을 통해 빠져나가 특유의 술 냄새를 풍깁니다. 고추, 카레 또는 쿠민과 같은 매운 음식은 땀을 증가시키고 그 화합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피부에 오래 지속되는 매콤한 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제품도 교활한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소화불량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장에서 발효되어 약간 씻거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음식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상쾌한 냄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스위스 차드와 같은 IP 채소는 클로로필이 풍부한데 이는 냄새가 시작되기 전에 중화시키는 내부 탈취제 역할을 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과 같은 감귤류는 높은 수분 함량과 비타민 C로 신체를 해독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트, 바질, 로즈마리와 같은 신선한 허브에는 대사되면서 땀의 향을 미묘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녹차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또 다른 아군으로 몸 안에서부터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어 더 깨끗하고 가벼운 냄새를 남깁니다. 채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여 붉은 고기를 줄이고 유제품 대신 아몬드나 귀리 우유로 바꾸거나 매일 한 줌의 잎채소와 녹차 한 잔을 추가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정은 자연스러운 냄새를 더 좋게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땀, 불안이 다른 냄새를 맡는 이유. 스트레스나 불안할 때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두 종류의 땀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땀샘은 피부 전체에 분포하며 운동 중이나 더운 날씨에 몸을 식히도록 설계된 수분이 많고 무취의 땀을 생성합니다.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두피와 같은 부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감정적 스트레스 동안 활성화되어 단백질, 지질 및 스테로이드가 풍부한 더 끈적한 땀을 방출합니다. 피부의 박테리아가 이러한 화합물을 분해하면 그 결과는 더 날카롭고 매콤한 냄새로 종종 사양 또는 신맛이라고 묘사되며 운동에 중성적인 땀과는 다릅니다. 스트레스는 땀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땀의 질을 변화시켜 냄새를 맡을 가능성을 증폭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아포크린샘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냄새 조절을 더 큰 어려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심호흡, 명상,
또는 빠른 산책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습관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습관은 그 땀샘의 활성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포크린샘이 많은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 좋은 땀 억제제와 함께 사용하면 고압적인 날에도 상쾌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거나 과열되면 몸은 주로 땀샘에 의존하여 몸을 식힙니다. 이 땀샘은 피부 대부분에 흩어져 있으며 천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된 수분이 많고 무취의 땀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마감일, 긴장된 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인생 사건과 같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에 주로 있는 아포크린샘이 활성화됩니다. 이 땀샘은 열보다는 감정적 유발 요인에 반응합니다. 땀샘의 단순한 수성 배출물과 달리 아포크린 땀은 더 끈적하고 지방, 단백질 및 기타 유기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풍부한 구성은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에게 잔치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이 땀의 성분을 분해하면서 스트레스 땀으로 흔히 인식되는 날카롭고 매콤한 냄새를 생성하는 휘발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운동으로 인한 땀보다 더 날카롭고 오래 지속되는 뚜렷한 냄새이며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이동성 문제와 같은 건강 문제, 은퇴로 인한 재정적 압박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거나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감정적 부담까지, 가족 역학관계의 변화나 일상의 상실과 같은 미묘한 변화조차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는 가끔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 변화와 함께 아포크린샘은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를 얻어 스트레스 땀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더 강하고 눈에 띄는 채취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진화하는 삶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거나 적응하려고 애쓰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급증할 때 심호흡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으로 넘쳐나 아포크린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는 방식으로 호흡을 늦추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생성되는 스트레스 땀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 관리를 고려하십시오. 스트레스 땀으로 인한 냄새는 지방 성분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에서 비롯되므로 항균 바디워시가 근본 원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과산화 벤조일 또는 티트리 오일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이러한 성분은 땀을 분해할 기회를 얻기 전에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꽉 끼고 제한적인 옷은 피부에 스트레스 땀을 가두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면, 리넨 또는 대나무와 같은 느슨하고 통기성이 좋은 천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천연 소재는 공기가 순환하고 수분을 흡수하며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여 냄새의 강도를 줄입니다. 실용적인 단계 외에도 이 퍼즐에 더 큰 조각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가는 동안 자신에게 인내하십시오. 노화와 스트레스는 보편적인 경험이며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상쾌함과 함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노력을 은밀히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의 화학적 구성이 진화하여 pH와 기름 함량이 바뀌고
이러한 변화는 직물과 다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재킷이나 셔츠가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냄새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또는 스판덱스와 같은 합성 소재는 특히 악명이 높습니다.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천연 섬유와 달리 합성 섬유는 수분과 박테리아를 직물에 가두어 세탁 후에도 지속되는 냄새를 가둡니다. 세탁기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냈는데 어제의 스트레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옷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이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판용 섬유 유연제와 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왁스 같은 잔여물을 남깁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대신 이러한 축적은 냄새에 달라붙어 옷장을 의도하지 않은 냄새 보관소로 만듭니다. 이에 대처하려면 몇 가지 세탁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세탁기에 흰 식초 반 컵을 넣으십시오. 식초는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분해하고 세제 잔여물을 녹이는 천연산입니다. 베이킹소다 알 4컵도 함께 넣으십시오. 알칼리성 특성은 갇힌 냄새를 중화하고 제거하여 부드러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세탁기를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은 옷을 넣으면 물과 세제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여 땀에 젖은 옷이 덜 상쾌해집니다. 가능하면 햇볕에 옷을 말리십시오. 햇볕은 잔류 박테리아를 죽이고 세탁물에서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강력한 천연 소독제입니다. 세탁 후에도 옷에 곰팡이 냄새나 묵은 냄새가 난다면 이러한 방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이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옷장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환경.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곳이 은밀하게 여러분의 냄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기질, 여러분이 기대어 쉬는 가구, 심지어 향초나 청소 스프레이와 같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까지 여러분의 향 프로필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은 수십 년 동안 뚜렷한 향을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으로 덮인 의자, 두꺼운 카펫, 나무 표면은 요리 향신료, 반려동물 비듬, 채취, 심지어 수년 전에 사용했던 향수나 코롱의 희미한 흔적까지 다양한 냄새를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자연적인 화학작용이 바뀌면 이러한 환경적인 향이 여러분 자신의 향과 섞여 독특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시그니처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정체된 공기는 먼지, 꽃가루 및 기타 입자가 피부와 옷에 쌓이도록 하여 여러분의 냄새에 희미하지만 눈에 띄는 층을 더합니다. 대조적으로 공기 흐름이 좋고 정기적으로 환기되는 집은 더 가볍고 깨끗한 개인 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향에 원치 않는 향을 더하는 것을 막으려면 몇 가지 간단한 조정을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창문을 열어 두십시오. 단 15분이라도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함을 불어넣으십시오. 천으로 덮인 가구나 카펫에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몇 시간 동안 두어 갇힌 냄새를 흡수시킨 다음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십시오. 쉽고 화학 물질이 없는 해결책입니다. 침구, 쿠션, 탈착 가능한 실내 장식 덮개를 정기적으로 세탁하십시오. 생각보다 빨리 땀과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 HEPA 필터가 있는 작은 공기 청정기에 투자하여 먼지, 반려동물 털 및 공기 중 입자를 포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집을 냄새 증폭기보다는 향을 지원하는 안식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는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고 채취 변화는 그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통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킨케어 루틴을 미세 조정하고
입는 옷에 주의를 기울이고 옷을 세탁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고 생활 공간을 상쾌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향을 즐겁고 기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든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약간의 주의와 몇 가지 실용적인 조정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만큼 사랑스러운 냄새를 풍길 수 있으며 여러분이 항상 지녀온 활력과 침착함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성 여러분, 우리는 피부 화학작용 변화부터 스트레스 약물, 심지어 옷의 은밀한 영향까지 나이가 들면서 체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8가지 놀라운 사실을 방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새로운 통찰력과 언제나처럼 사랑스러운 냄새를 유지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얻은 것 중 하나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마도 면 소재로 바꾸거나 각질 제거를 더 자주 하거나 식단을 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영감을 주도록 합시다.